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집단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덴마크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박물관에 전시된 독일제 레오파르트 1 전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는 올해 초 훈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박물관에서 최소 6대 레오파르트 1 전차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코펜하겐은 지난 2월 네덜란드, 독일과 키예프가 사용할 레오파르트 1A5 전차 100대를 공동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덴마크와 독일이 고물상에 넘긴 전차를 사서 공동으로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차병 훈련도 포함됐습니다. 덴마크는 2005년까지 레오파르트 1A5 탱크를 운용하다 퇴역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용하던 전차 100대를 2010년에 독일 회사 FFG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박물관에 보관 전시했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한 직후 훈련을 위해 전차를 다시 빌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덴마크는 금요일에 첫 번째 레오파르트 1 인도분을 키예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는 이미 10여 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 트로엘스 룬트 포울센은 코펜하겐인 베를린과 함께 거의 100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덴마크군은 레오파르트 1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 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챌린저 2까지 모두 부서지고 있는 마당에 박물관급인 레오파르트 1을 준다는 발상은 코미디입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것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일 정치 군사 협회장인 랄프 딜레는 구식 레오파르트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며 후속 모델에 비해 사격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예비역 대령이기도 한 랄프 딜레는 서방이 키예프에 고철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조롱을 하자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예프 정권이 의학이나 약학 학위가 있는 모든 여성에 대해 군에 등록할 것을 강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젤렌스키의 국민의 종당 소속 의원인 피오드르 베니슬랍스키는 다음 달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일단 해당 여성들이 군에 등록되면 해외여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즉시 병역 의무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해외로 나가려면 임시 출국 권한을 부여받는 별도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의학이나 약학 학위를 소지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전장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남의 나라 전쟁에 자국민을 용병으로 보내 대포밥으로 만들면서 이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의 폴란드 용병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지만 이들은 폴란드 사회에서는 없는 존재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용병과 관련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용병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미국, 조지아, 캐나다, 폴란드 등 84개국으로부터 11,675명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1년 전 이야기인데 2022년 6월 현재 1,831명의 폴란드 용병이 키예프에 들어가 378명이 사망하고 272명이 자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대령은 전사한 폴란드 용병이 2만 5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폴란드 용병들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거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이 2만 5천이지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수가 전사했는지 이 정도면 가제타 비보로차, 제스포스폴리타, 가제타 다피엘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할 만도 한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도 폴세 TV 채널에서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미한 숫자라면서 어물쩍 넘겼습니다. 부아슈차크의 언론비서도 폴란드 자원봉사단은 폴란드 군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들의 행동을 폴란드 당국이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폴란드 현행법에 따르면 자국군은 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게 금지되어 있으며 용병 활동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아슈착 폴란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자 등 인명 손실이 충격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용병 문제를 공식화하면 러시아가 이를 근거로 나토의 전쟁을 선포할까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용병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데 도대체 용병 파견이 옳은 것인에 대해 논쟁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어떤 나라의 이익보다 폴란드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했는데 자국민을 용병으로 희생한다고 인정하면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네 번째는 폴란드 의회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껄끄러운 이슈는 무조건 감추는 게 좋다는 게 여당의 스탠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